노후의 적은 질병이 아니라 할 일 없는 삶이다. 격차를 만드는 사회활동.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비슷한 말을 한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면 그 쉼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늦잠도 자면서 만족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길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딱히 갈 곳도 해야 할 일도 없다는 사실이 은근히 사람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이때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이나 돈이라고. 물론 건강과 경제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할 일 없는 삶, 다시 말해 사회와의 연결이 끊긴 상태다. 우리는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사회에 쓸모 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준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사라진다? 문제는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다. 여기서 노후의 삶의 질, 더 나아가 노후 격차가 만들어진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이어가며 오히려 더 바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치과 병원을 오가며 점점 사회에서 멀어진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벌어진다. 은퇴 후 삶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 사회활동. 은퇴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는 사회활동이다. 거창한 게 아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대단한 직함을 가져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며 나 스스로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낸다고 느끼는 거다. 이 감각이 유지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갈수록 큰 차이가 생긴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리다. 건강검진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의 태도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간다.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내일이 조금이라도 기대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몸도 움직이게 된다. 사례 1 퇴직 후 마을 선생님이 된 60대 남성.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정년퇴직한 A씨는 은퇴 직후 꽤 힘든 시간을 보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 보니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아동학습 멘토 모집 공고를 보게 됐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일주일에 2번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A씨의 생활 리듬이 바뀌었다.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부를 때마다 자신이 다시 사회의 일부가 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마을 선생님이 됐고 본인 말로는 퇴직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한다. 병원 갈 일도 줄었다. 사례 2 취미 모임이 삶의 중심이 된 70대 여성.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B씨는 남편이 먼저 은퇴한 뒤 오히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사소한 일에도 우울해졌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다. 처음엔 카메라 들고 나가는 것도 귀찮았지만 어느새 사진 찍으러 다니는 날을 기다리게 됐다.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사진을 고르고 단톡방에서 의견을 나누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B씨는 말한다. 이 나이에 무슨 사진이냐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일주일 일정의 절반이 동호회 활동으로 채워져 있다. 사례 3 작은 일이 자존감을 지켜준 50대 조기 은퇴자. C씨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조기 은퇴를 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문제는 마음이었다. 주변에서는 부럽다고 했지만 본인은 매일이 불안했다. 사회에서 밀려난 느낌, 뒤처졌다는 감각이 계속 따라다녔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비영리 단체에서 주 2회 행정보조 일을 맡게 됐다. 급여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작은 일이 C씨를 살렸다.
회의에 참석하고 메일을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자존감이 회복됐다. 그는 말한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감각이요. 노후 격차는 돈보다 연결해서 시작된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모두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이 연결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이 단단해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고립된다. 이 차이가 결국 건강, 인간관계, 삶의 만족도 격차로 이어진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연금, 보험, 부동산부터 떠올린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다. 나는 은퇴 후에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미리 그려보는 일이다. 거창할 필요 없다. 봉사든 취미든 공부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사회와 연결되는 활동이면 충분하다. 노후의 적은 질병이 아니다. 진짜 적은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하루,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이다. 은퇴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할 일 있는 삶이다. 이 사실을 조금만 일찍 깨닫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왜 할 일 있는 삶이 노후를 지켜주는가? 뇌과학과 사회과학의 관점. 그렇다면 왜 사회활동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나 성격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뇌과학과 사회과학 연구를 보면 할 일 있는 삶은 실제로 노년기에 뇌와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용한다. 먼저 뇌부터 보자. 사람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기능이 저하되지만 자극을 받는 뇌와 그렇지 않은 뇌의 속도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역할을 맡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뇌의 전두엽과 해마를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이 부위들은 판단력, 기억력, 감정 조절을 담당한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노년층에서 치매 발병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만히 있는 뇌는 빠르게 늙고 쓰이는 뇌는 늦게 늙는다.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은 역할로를 통해 자아를 유지하는 존재다. 회사원, 부모, 동호회 회원, 봉사자 같은 역할이 있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은퇴는 이 역할을 한꺼번에 박탈한다. 아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으면 정체성 공백이 생기고 이 공백은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역할을 가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더 분명해진다. 고령자 사회활동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비용과도 직결된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은 의료 이용률이 높고 만성질환 관리도 어렵다. 반면 지역 사회 안에서 역할을 가진 고령자는 병원보다 사람을 더 자주 만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려는 동기도 강하다. 결국 할 일 없는 노후는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은퇴 준비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은퇴 후에 얼마나 쓸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다.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돈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 역할, 일상의 구조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은퇴 전에 미리 회사 밖 정체성을 만들어 두는 것이다. 취미든 공부든 작은 사회활동이든 상관없다. 둘째, 수입이 목적이 아닌 역할 중심 활동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 급여가 적거나 없어도 괜찮다. 셋째, 혼자 하는 활동과 사람을 만나는 활동을 의도적으로 섞는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후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지금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다. 은퇴 이후 삶이 불안하다면 그 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 안에 있다. 오늘 하루라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내일 다시 나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의 노후는 이미 절반은 준비된 셈이다. 결국 노후의 적은 질병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고 해답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할 일 있는 하루다.